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PT 면접 발표 후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들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후속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 내용과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나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는 분명히 PT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과 그리고 발표 방법에 대한 그러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합부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향후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좀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빨리 면접장을 나가고 싶은데 면접관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줌으로써 굉장히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면접관의 질문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본인이 어떠한 주장을 펼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주장이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좀 더 부여함으로써 팀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종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호 그런 의견 공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PT 면접 역시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의 전문가이자 혹은 해당 직무의 담당자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주장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제3자의 시각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괜히 내가 발표를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이 나를 공격하고 공격을 많이 받다 보거나 아니면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추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친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뒤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별 대처 방안을 적용하시면 좀 더 발표 후에 편안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 과정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면접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크게 면접관의 질문, 태도 및 분위기별 이 아래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면접관에 따라서는 무관심, 아니면 약간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스러운 그런 공격하는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해지진 않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PT 면접에서 좀 활용하면 좋다라는 그런 템플릿 등을 많이 제시하신다면 또 칭찬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별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면접관이 크게 뭐 의욕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도 많이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발표하는 태도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혹은 시간 관계상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무관심한 거는 내가 발표 내용이 너무 진짜 최악이라 가지고 그냥 면접관이 포기했나 보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면접관도 명확하게 확신을 못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180도 다른 관점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든지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심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정상적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접관의 의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공격받을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신을 갖고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우리 지원자를 약간 몰아세우는 형태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진짜로 공격하는 것인지 가짜로 공격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논리적 모습이 보기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친구가 향후에 입사 후에 어떠한 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 같다. 그럼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리 허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어떠한 수용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고의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로 공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본인이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부 면접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진짜로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택도 없어가지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제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고려 요소로서 활용을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좀 적용을 해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정도로 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혹은 팩트와 또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미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정답이 정해진 부분인데 내가 그걸 잘못 얘기해서 혹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면접관의 어떤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수 뭐 아니면 뭐 지표 아니면 뭐 퍼센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면접관이 알기로는 그건 정확하게 10%다. 근데 왜 30%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이 지표에 대한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말 그대로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내뱉었는데 평가자가 그걸 지적했다고 하면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좀 잘못 활용한 것 같다. 면접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다른 것들을 고려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결과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수정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로 해서 인정하시고 좀 의지를 보여주시되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기가 죽는다라든지 뭐 엄청 막 이렇게 뭐랄까 그 풀이 죽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양하셔야겠죠. 근데 말 그대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좀 정답은 아닌데 면접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지원자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면접관님이 다년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 생각을 한다. 다만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뽑아내다 보니까 뭐 이러한 해결안이 나온 것은 맞지만 분명히 이제 면접관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약간 양보는 하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 문제에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던 고려 요소들을 좀 챙겨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진짜와 가짜 그리고 팩트와 생각 이걸 구분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칭찬받을 때요.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면접관이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야. 굉장히 이 상황이 익숙치 않단 말이지. 근데 물론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면 칭찬 받았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칫국 먼저 한 사발 드링킹 하지 마시고 일단은 칭찬을 하게 되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칭찬하다 보면 제가 평상시에 이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칭찬을
좋게 받아들이는 건 좋겠지만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러한 PT 면접 질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유형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PT 면접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PT 면접의 그 결과물 아웃풋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든지 좀 싫어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대답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지양하시면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T 면접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PT 면접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등등등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은 제가 이 영상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PT 면접을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만 구독자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채 기간에 50개, 100개를 쓰겠다라는 것처럼 저 역시도 목표를 계속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강조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계속해서 공채 같이 이겨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